준비 없는 자영업, 우리 부모님들의 슬픈 자화상. 중년이 되어도 떡볶이와 순대, 튀김과 어묵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맛이지요. 초등학교와 분식집에서 시작된 우리네 입맛이 어디 갈까요? 찬바람이 부는 날 포장마차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 한 컵에 몸을 녹이다 보면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들던 그 시절 추억이 떡볶이 양념처럼 진하게 배어나옵니다. 신당동 즉석 떡볶이보다 제게 더 간절한 건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입니다. 짜장과 고추장의 절묘한 조화가 일품이었던 어머니표 떡볶이. 요즘 밀키트가 잘 나온다 한들 그 손맛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때 비법 좀 배워둘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의 제 나이쯤 되셨을 때일까요? 성북구 정능동 골목에 77분식이라는 작은 가게를 여셨습니다. 행운의 숫자 7이 2번이나 들어간 그 이름엔 대박이 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장사는 자리가 전부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곳이었지요. 금호동집에서 정능동 가게까지 출퇴근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주변에 대학교와 외고가 있어 시작하셨지만 장세는 유동인구가 꾸준해야 하는데 학생들 하교 시간에만 잠깐 손님이 몰렸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적막한 가게 안에서 홀로 밖을 내다보며 자리를 지키셔야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며 좁은 가게에 갇혀 지내던 그 시간들. 어머니의 외로움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회사에서의 조기 퇴직이 보편화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등 떠밀리듯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나온 퇴직금, 그 소중한 목돈을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급하게 장사에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준비 없는 시작은 곧 폐업이라는 아픈 길로 이어지기 일쑤지요. 특별한 기술 없는 중년이 갈 곳이라곤 일용직뿐인 현실 속에서 아이들 결혼과 학자금을 마련하느라 당신들의 노후는 생각조차 못하십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왜 낳았어? 라며 쏘아붙이는 자식들의 말 한마디가 그 가슴에 얼마나 큰 못을 박는지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청년들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 문턱은 높기만 하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다시 거리로 나오는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가게가 새로 생기고 또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 악순환 속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기도 하겠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는 이 잔인한 구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자리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어머니의 77분식은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작은 섬 같았습니다. 음식 솜씨는 좋으셨지만 장사 수완보다는 정이 앞섰던 분이었죠. 가끔 일손을 도우려 가게에 가보면 배고픈 학생들이 들어오면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도 김밥을 큼지막하게 말아 덤으로 얹어주시는 통에 이러다 남는 게 있을까 자식인 제가 다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학생들에게 학생증 하나만 담보로 받고 외상을 주셨던 우리 어머니. 가게 서랍 속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이름 모를 학생증들을 보며
저는 어머니의 속도 모른 채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학생증의 주인들도 이제는 중년을 넘어선 어른이 되어 있겠지요. 경동시장에서 무거운 식자재 보따리를 손수 들고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실으시던 어머니. 우리 큰딸이 컸으면 딱 저 나이였겠다 하시며 학생들에게 떡볶이를 퍼주시던 그 마음을 그때 그 언니 오빠들은 알았을까요? 세월이 흘러 저도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직접 가게를 운영해보며 비로소 어머니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다는 것은 아파도 손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며 내 몸이 부서져도 자식들을 지켜내겠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일하다 보면 손이 갈라지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요. 갈라진 틈으로 피가 날 때도 있었지만 대충 테이프로 감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아픔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잠들기 전에야 찾아오는 통증에 약을 바르던 그 고단했던 시절. 벌써 가게를 접은 지도 10년이 가까워 오지만 사람들과 부대끼며 이야기 나누던 그 시절이 가끔은 그립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침 일찍 학교 가는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저녁 굶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시던 그 용돈. 제게는 차마 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돈이었습니다. 등굣길엔 버스를 탔지만 하굣길엔 그 돈을 아끼려 묵묵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로 버스 손잡이에 기대어 졸던 밤. 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힘들다 소리내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어있던 손과 손톱 사이로 갈라진 피부를 볼 때면 자식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지요. 그땐 왜 그리 못났는지 엄마 마음에 못 박는 소리를 툴툴대며 내뱉곤 했었는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그 먼 길을 돌아 우리를 성장시키셨던 강한 어머니.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사무칩에 저려옵니다.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 수많은 부모님의 고통을 우리 자식들은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자식에겐 그 어떤 힘든 고통도 주고 싶지 않아 홀로 고독한 시간들을 견뎌내고 계신 부모님들을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험난한 삶의 현장에서 정 하나로 버텨온 우리 어머니의 삶이, 그리고 이 땅 모든 부모님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 차마 꺼내지 못한 미안함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마른 손을 먼저 잡아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평소 쑥스러워 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라는 따뜻한 안부전화 한 종 말입니다. 어느덧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유독 어머니의 손맛과 따뜻한 집밥이 더 그리워지곤 하는데요. 이번 설에는 부모님께 그동안 쑥스러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꼭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진심 어린 고백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이 따뜻한 인생 드라마를 계속 써내려가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은 제가 잊혀가는 기억들을 다시 꺼내어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이나 못다한 이야기들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